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 아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사님입니다. 오늘도 뭐 그렇게 안녕하지는 못한 날이에요. 예. 오늘도 이렇게 되면 이제 내일 정말 반대 매매 좀 나와야 되겠는데 종가에 또다시 밀리면서 끝났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오늘은 진짜 조금 어이가 없어요. 일단 이 반등을 제대로 하지도 못했어요. 네. 중간에 반등을 할 때만 그때만 봐도. 근데 이제 2시 넘어서부터 갑자기 이렇게 장이 꼬꾸라지기 시작하더니 네. 플러스에서 다 코스피 코스닥 마이너스로 반전을 했습니다. 네네. 네. 특히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 넘게 이렇게 오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0.8%로 끝나면서 중간에 뭐 텔레그램으로 뭐 외환 보유고 발표가 뭐 연기가 됐다는 뭐 그런 게 돌면서 네. 약간 위기감을 고조시킨 게 좀 원인으로 좀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심리가 약하니까 뉴스가 나오면 바로 타격을 입는 거죠. 네. 지금. 원래 5일에 뭐 새벽 6시에 발표됐어야 되는데 이게 뭐 8시로 밀렸고 다시 또 2시로 밀렸고 다시 또 6일 6시로 밀렸다 막 이렇게 밀렸다고 하는데 한국은행에서는 뭐 그 10월 2일에 임시공휴일이 지정이 되면서 어차피 이제 발표가 이제 하루 연기가 된 거다. 그래서 이미 정해진 절차였다라고 좀 해명을 했는데 만약에 이것 때문에 좀 시장이 밀린 거라면 뭐 되돌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설마 이렇게 어이없게 시장이 밀렸을까 해서 좀 시간대별로 이제 수급을 한번 봤더니 개인 투자자가 한 2시경부터 갑자기 이렇게 매도로 전환을 해서 갑자기 좀 매도를 좀 많이 했더라고요. 이렇게 볼 수 있죠. 내일 이제 이틀 됐으면 이틀 만에 이제 반대 매매에서 140% 맞춰놔야 되잖아요. 네. 오늘 오늘 만약 140% 이하로 떨어졌으면 오늘은 견뎌도 내일까지 140% 이하면 매도해야 되니까 사전에 매도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침에 오르니까 이제 회복되나 보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가 오후 됐는데도 회복이 안 돼. 빨리 140% 맞춰야지 하는 물량이 나왔을 수 있다. 그 물량도 분명히 있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코스피는 마이너스 0.09%로 해서 뭐 어제랑 비슷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연초 대비해서는 7.5% 올랐어요, 코스닥이. 네. 코스피가. 코스닥은 오늘 0.8% 떨어져서 801포인트. 네. 아슬아슬하게 800을 좀 지키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2403이니까 아슬아슬하게 좀 2400을 좀 지키고 있고요. 네. 외국인은 지금 8일 연속 코스피에서는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27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또 아쉬운 게 좀 대만하고 일본은 많이 좀 올랐거든요. 네, 어제 많이 떨어진 거 회복을 한 거죠, 일부. 우리도 많이 떨어졌는데 우리는 또 반등을 못했어요. 우리나라가 뭐 심리적으로 가장 취약한 국가죠. 그리고 이제 지금 반도체가 회복이 확실하게 보여주면 또 뜨겁게 달궈지는데 그것도 아니니까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어저께 원달러가 1363원까지 갔다가 1350원까지 그래도 많이 안정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도 좀 반등을 어느 정도 했었는데 장중에는 그걸 도로 반납한 게 조금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오늘. 채권 시장도 전일 38bp 하한가. 난 하한가가 있는지도 몰랐어, 채권이. 선물 시장에서. 네, 저기 10년물이 이제 하한가를 갔는데 오늘 반등. 그러니까 금리 하락이 조금밖에 안 나왔어요. 되게 좀. 10년물 2.3bp 떨어졌어요. 하루에 채권 시장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는 뭐 거의 역사상 처음이라고. 네, 가격이 떨어진 거는 38bp가 올랐으니까 하루에. 네, 엄청났습니다. 물론 네. 이제 휴일 영향이 좀 있겠죠. 휴일이 없었으면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떨어졌던 게 반영이 됐겠지만 이걸 한 방에 좀 반영시키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금리가 유지될 경우 한국 10년물 지금 4.3%인데 이게 유지될 경우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주택 관련 대출 금리 조금 심각하죠. 네. 근데 그래도 이제 저도 이제 대출을 이제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나마 이제 일반 사람들이 주택 뭐 전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을 해주잖아요, 정부에서. 네. 네. 그러니까 저의 신용과는 상관없이 제가 신용도가 낮고 뭐 소득이 낮고 하더라도 나의 전세금을 정부에서 이제 서울보증보험이나 뭐 주택금융공사나 이렇게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금리로 가거든요. 지금도 아마 4% 초반? 4%대. 네. 어쩌면 3% 후반까지도 지금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안심이 되는데 그 반대급부에 이제 서울보증보험 같은 회사들은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좀 보증사고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서 그게 참 걱정이고 다음 달에 상장을 앞두고 있죠. 서울보증보험이. 그것도 좀 과연 여기에 좀 많이 IPO에 참여를 할 사람들이 좀 투자자가 될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그 얘기를 하셨는데 빠르면 이번 주에 편집이 돼서 최상욱 우리 최부심 대표와 함께 이것과 관련된 집중적인 대담을 했습니다. 집중적인 대담을 했고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라 말아먹게 생겼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페니맥, 프레디맥 사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서. 그거가 그냥 이렇게 선량하게 나 부족한 돈 이렇게 대출 받아서 전세나 자기 집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로 몽땅 이용해서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는 또 갭 투자. 이게 이제 연쇄로 지금 이루어진 건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 규모가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 근데 보증보험의 부실이 커지기 시작했다. 이게 좀 심각한 문제죠. 예. 네. 무서워지네요, 갑자기. 예, 무서워요. 지금 이 상태로 제가 보기엔 3년에서 5년 더 가면 나라 망합니다. 예, 나라 망해요, 이 상태로. 요 지금 추세로 한 3년, 5년 더 가면.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고금리가 유지가 되면은 지금은 네. 뭐 신규로 뭐 대출 받아도 4%면 받지만 이게 유지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점점 올라갈 거잖아요. 조달금리, 국채 조달금리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시면 조금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업종별로는 의약품이 제일 강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리포트 영향에 4.6% 반등을 했고요. 대웅과 대웅제약, 녹십자, SK바이오사이언스도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동제약과 유한양행이 7%, 6%대 좀 하락을 해서 많이 오른 것들은 조금 떨어지는 모습.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그랬고 셀트리온도 오늘 3%대 하락을 하면서 많이 빠졌네.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좀 최근 또 좀 하락세로 가고 있습니다. 유한양은 호재 깔고도 저렇게 많이 떨어지네. 네. 예. 셀트리온은 또 이제 합병을 앞두고 있잖아요. 헬스케어와. 네. 그리고 철강금속 섹터에서는 TCC 스틸이 16% 급등했습니다. 네. 사마알미늄 7% 급등. 뭐 남선알미늄 고려 한 1%씩 올랐는데 오늘 2차 전지주들이 뭐 다 같이 오른 건 아니지만 일부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 네. 테슬라도 한 6%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리비안도 많이 오르고 전기차 관련주들이 올랐어요. 많이 네. 급등한 영향에 오늘 2차 전지가 장 초반에는 그래도 다 같이 좋았는데 좀 많이 좀 상승을 좀 반납한 종목들도 좀 있었고 그래도 여전히 상승한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네. 운수 창고 업종이 세 번째로 상승을 했습니다. 대한통운, 한진칼, 대한항공, 티웨이, 부산항공, 제주항공이 그래도 소폭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 제주항공은 마이너스 1% 정도 떨어졌네요. 그리고 전기전자에서 하이닉스가 오늘 4% 급등했습니다. 예. 요즘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외국인이 삼성은 팔고 하이닉스는 사고 이런 움직임 계속 보이고 있어요. 오늘도 반도체 롱숏 하면 페어가 되는 거지. 네. 그래도 이제 하이닉스를 2천억 샀거든요, 외국인이. 네. 삼성은 2,300억 매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삼성전자 팔아서 하이닉스 사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글로벌 롱숏이 AI에 더 집중하는 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예. 뭐 HBM 뭐 생산을 더 늘린다는 소식도 있어서 오늘 HBM 관련주들 좀 많이 좋았죠. 반도체 중에서는 그래도 예. 많이 좋았습니다. 예, 뭐 신고가 근처까지 온 것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화학 섹터에서 는 율촌화학이 코스모 신소재랑 코스모 화학과 같이 한 6에서 9% 사이로 다 급등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LG화학도 오늘은 3%대 상승을 했고요. 뭐 OCI, 뭐 태양광 쪽은 여전히 4% 하락하면서 최근에 좀 많이 급락을 하고 있고요. 네. 이치한불, 에이블CNC 이런 화장품주들도 어제 중소비주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오늘도 4%대 둘 다 하락을 했고 다른 중소비주들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유가도 좀 하루 안에 한 5% 정도 떨어졌죠. 오늘 그렇죠. S-오일도 3% 정도 하락을 했고요. 통신주가 오늘 제일 많이 하락한 업종이었습니다. 독특해요. SK텔레콤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SK텔레콤이 사실 어제도 많이 빠졌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이게 이렇게 하루에 많이 급락하는 회사가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빠졌지 했거든요. 근데 어제가 마이너스 4% 정도 빠졌고 오늘 또 추가로 4%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배당락이 아니면 이렇게 많이 빠질 일이 있나 싶었는데 LGU 플러스도 오늘은 2% 하락했고 KT도 1% 하락했고요. 이게 그렇게 큰 리스크인가 싶긴 한데요. LGU 플러스에서 데이터를 쓴 만큼만 내는 새로운 너겟 요금제라는 걸 출시를 했습니다. 네. 사용한 만큼만 선결제하고 데이터가 남으면 뭐 자녀분을 뭐 환불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진짜 딱 쓴 만큼만 내는 거잖아요. 지금은 네. 우리가 좀 막 무제한 요금제도 쓰고 많이 이제 돈을 내놓고 남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버려지는 거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통신사 입장에서 조금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통신사들이 이런 요금제를 막 선제적으로 내는 건 조금 이상하죠. 아무래도 정부 측에서 압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경쟁 촉진 측면에서 이번에 LG 플러스의 새로운 요금제에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좀 보인 것 같고요. 현재 정부가 지금 특정 요금제를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안 초안을 지금 준비하면서 통신 3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계속 통신 3사가 이런 뭐 협의의 대응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새롭게 좀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뭐 오늘도 이렇게 티커로 좀 뉴스 티커로 뜨는 거 보니까 5G가 사기 아니었냐.
그 국정감사 위기도 있는데 네. 그거는 잘 모면이 될 것 같아요. 네. 국정감사 때는 이게 주요 타겟은 아닌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뭐 사기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했죠. 4.5기가지 그게 무슨 5기가냐고. 뭐 그렇긴 하죠. 네, 엄청 얘기했죠. 네. 네. 그리고 의료정밀 섹터도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ST 바이오 센서가 5% 정도 급락한 영향이었고 섬유의복에서도 FNF와 한세실업이 3% 2%씩 하락했습니다. 네. 기계 섹터 여기도 요즘 최근에 좀 연속으로 좀 하락하는 업종인데 예. 대동이 8% 하락, 현대건설기계, 현대인프라코어, DY파워도 2, 3%씩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두산 그 로보틱스 상장한 것이 오히려 악재가 발동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두산 드네요. 로보틱스의 상장은 오늘 로봇주들의 찬물을 끼얹었어요. 아주 뭐라고 발산 국면을 만들어줬죠. 네, 네, 이제 거의 끝났다. 뭐 이런 분위기. 7, 8%씩 다 떨궈버렸습니다. 네네. 예. 특히 두산 모회사도 막 거의 20% 떨어졌어요. 엄청 빠졌죠. 예. 예, 일단 오늘 시장은 기대를 많이 했었던 게 ADP 고용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왔죠. 예상치가 15만 3천 명 증가했는데 8만 9천 명만 증가하면서 경기가 이렇게 좋지 않은 것 같네 하면서 금리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시장 하락을 유도를 했기 때문에 금리가 다시 떨어지면서 시장은 좀 반등하겠다 기대를 했는데 뭐 수급 요인인지 한국은행의 발표 연기 우려 때문인지 어쨌든 상승폭을 좀 반납해서 조금 아쉽고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많이 오르면서 의약품 섹터가 1등 업종 기록을 했었는데 SK증권의 리포트가 좀 영향을 끼쳤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확실한 선택지다라고 리포트를 냈는데요. 3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최근 안 그래도 좀 많이 상향이 조정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10%를 초과 상회한 호실적을 전망을 했습니다. 네. 호실적 원인은 가동 효율화에 따른 생산 배치수 증가 그리고 환율 효과. 요즘에 환율 효과 기대되는 회사들이 그래도 시장에서 많이 선방을 하고 있어요. 자동차도 그렇고 최근에 수출이 많이 급증한 라면 업체들도 그렇고요. 네,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호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3분기에만 일단 수주를 꽤 많이 체결을 했습니다. 예. 12.5억 달러 규모의 CMO 수주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당초에 이제 시장에서 우려했던 CMO 공급 과잉 그로 인한 판가 하락 영향 네. 요거는 아직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오늘 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 회사도 꾸준해요. 그죠? 네. 근데 밸류에이션이 조금 싸질 않아가지고 근데 하여튼 꾸준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서 단 낸드 가격을 10% 인상한다라고 매경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르면 뭐 10월부터 신규로 체결하는 계약에 적용을 한다라고 하고요. 이제 뭐 감산에 이어서 이제 하반기에 뭐 감산 폭을 더 확대했고 낸드는 또 40%까지는 확대했잖아요. 네. 거기다가 4분기에는 또 추가 가격 인상까지 하면은 이게 뉴스플로우로 보면은 이제 슬슬 반도체 업종의 이 업황 반등을 좀 기대를 해도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요즘 하락장에서 그나마 좀 반도체 업종이 좀 어제 오늘 최근 방어력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기도 하고요. 반도체 관련해서 가장 눈에 띄는 뉴스는 서버 업체들이 1년 얼마 만에 첫 주문이 들어왔다. 재고를 드디어 썼다. 그 뉴스가 되게 눈에 띄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좀 기대를 했던 것 중에 하나도 이 파운드리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최근에 뭐 3나노가 60% 수율에 도달한 것 같다 이런 보도가 좀 있었는데 오늘 새롭게 나온 보도에서는 그걸 좀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삼성 3나노 수율은 중국 업체에서 수주받은 이 코인 채굴용 반도체 그렇죠. 예, 요거 가지고 했는데 그거는 S램이 생략된 공정이라서 완전한 3나노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일반적인 공정으로 치면은 한 50%대 정도라서 아직 수율 향상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스템 LSI나 다른 팬노이스 업체나 이런 주요 고객사들한테 이 3나노 모바일 칩 같은 경우에 수주를 받으려면 한 70%까지는 수율이 올라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TSMC도 최근엔 뭐 잘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아이폰 15 네, 들어간 칩 발열 이슈가 좀 나면서 발열 이슈 커지면은 아이폰 판매가 참 휘청거릴 텐데. 그러면 애플 주가가 좀 어떻게 될지도 관심이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가 HBM 생산을 확대한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청주의 M15 요거 공장을 확장을 해서 HBM 생산 라인인 TSV 패키징 라인을 신설한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동안은 이제 이천 공장에서는 D램 생산하고 청주 공장에서는 낸드 생산했는데 이번에는 청주 공장에서도 D램을 생산할 정도로 HBM에 좀 박차를 가하는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낸드가 아무래도 좀 공급 과잉이 디램보다는 좀 많이 심하다 보니까 그렇죠. 청주 공장이지만 좀 캐파를 확장해서 HBM 쪽으로 좀 많이 여력을 좀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한미반도체하고 공급 계약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드디어 했습니다. 일반 청약은 520대 1 정도로 나왔더라고요. 증거금이 33조 원 모이면서 올해 최대 규모 IPO였는데 오늘 이 약세 원인 중에 하나예요. 시장의 약세 원인. 여기 단타 세력들이 다 빨렸어요. 여기다. 네. 네, 공모가가 26,000원이었어요. 근데 오늘 51,400원으로 끝나서 98% 정도 네. 급등해서 끝났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160%인가? 막 100% 네. 후반대까지 막 가다가 점점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와중에 다른 로봇주들이 전부 다 이제 하락 전환해서 다 같이 네. 많이 빠졌고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많이 오늘 한 19%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 네. 빠지기 전에도 싸다는 얘기가 좀 많이 있었어요. 여러 증권사 리포트에서 보면은 왜냐하면 두산 로보틱스 지분율이 이 IPO 후에 68% 정도인데 지분 가치가 지금 오늘 기준으로 2조 2천억 정도거든요. 네. 근데 지금 물론 이제 할인을 쳐야겠지만 현재 두산의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이에요. 네. 네, 그래서 다른 뭐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봐도 1,000억 이상이 되니까 다시 저평가 상태로 돌아온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요즘 분위기가 점점 할인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회사 분할 상장, 쪼개기 상장, 뭐 이거는 더블 카운팅이니까 확실히 더블 카운팅을 안 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를 지우고 알아서 생각을 하는 거지. 예. 아예 빵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홀딩스를 그 대주주와의 어떤 암묵적인 시장과 암묵적인 협약을 통해서 홀딩스의 할인을 집중시키는 거. 그리고 홀딩스의 대주주는 그거를 이제 상속이나 증여세를 낮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주가가 낮은 것을 기뻐하는 이런 거지 같은 네, 상황이 요즘의 한국 상황이죠. 네, 뭐 빨리 해결이 돼야 될 텐데요. 이거는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 회사라고 생각하니까 좀 열심히 하는 것도 있어. 주가 오히려 휘둘리지 열심히 않고 한다? 내 회사니까. 근데 주가가 안 오르잖아요. 대신에 내 마음대로 하거든.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따져보면 아마 배임 횡령 관련된 가능성 찾기가 되게 쉬울걸요. 다른 나라 기업에 비해서. 내 회사니까 예를 들어 법카 어떻게 쓰느냐 할 때 정확하게 따지면은 주말에 만약에 회사 차 가지고 어디 딴 데 가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리고 거래처 만나러 가는 건 괜찮지만 저녁에 친구 만나러 술 마시러 가는데 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리운전 같은 거 하면 법인카드로 하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없을까 그런 일이 과연? 그런 작은 곳에서부터 뭐 이미 만연해 있지 않을까 그런 문제들이. 만연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뒤지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각도기님도 검찰권을 나한테 줘봐. 높이 올라가시면 확 다 그냥 다 그럼 뭐 뒤져버려. 법인카드 나오고 나 택시 타고 다녀요. 택시 타고. 네, 그런 택시 일 타고. 없도록 네. 오늘 택시 타고 다닙니다. 저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밀리의 서재도 상장을 9월 27일 날 했는데 계속 하락세예요. 요즘 IPO 시장이 참 좋진 않습니다. 뭐 시장도 안 좋고 새로 IPO 한 종목들도 좀 좋지 않은데 이게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80%가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98% 급등한 두산 로보틱스하고 비슷하게 좀 많이 급등을 했어요. 그만큼 인기가 많았는데 그 다음 날 하한가를 갔어요. 네. 오늘 오늘 추가로 4.6%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장중에는 한 16%까지 빠졌었어요. 네. 그래서 공모가가 23,000원이었는데 그 근처까지 한 24,000원대까지도 하락을 했다가 그래도 낙폭을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만 네. 이거 보니까 참 두산 로보틱스도 음. 참 오늘은 많이 급등했지만 이게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그럼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든 것 같아요. 쭉쭉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IPO는 시장 체력이 아직도 있나 봐. IPO 계속 나오는 거 보네. 아니면 기업들이 돈이 급하든가. 하여튼 시장 체력은 계속 갉아먹고 있습니다. 조 단위의 이런 상장들이 계속되면 쭉쭉 물타기가 되는 거죠. 네, 사실은 매출액이 아직 몇백억밖에 안 나오는데 시가총액을 막 조 단위로 받고 있는 이런 고밸류 기업들은 계속 뭔가 좋은 모멘텀 이런 좋은 이슈들이 계속 나와줘야 되지 이 고밸류가 좀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요즘처럼 이 고금리 상황 이렇게 금리가 막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그런 이슈가 막 계속 이제 내러티브가 형성이 계속 되지 않으면 이게 그렇죠. 참 고밸류 유지하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맞습니다. 로봇주도 밀리는 것도 보니까
그럼요. 그 잘 나오던 호재들이 연이어서 매일 터지던 호재들이 요즘에는 소식이 깜깜무소식이에요. 그 실적 발표할 때마다 아무리 호재라도 실적이 받쳐주지는 못하면 힘들지. 네, 누적될수록. 네. 네,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코난 테크놀로지, T 로보틱스, 티라유텍 다 막 5에서 8%씩 다 같이 좀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그리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2%가 나올 것이다. 뭐 이런 보도가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나왔습니다. 네. 중국 부동산 하락이 한 1년 정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빚더미 상태인 지방 정부의 구제도 필요하고 해외 수출 제약도 커지기 때문에 경쟁률이 2%대로 낮아질 수 있다라고 컨설팅 업체인 로듐 그룹을 이용해서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IMF가 전망한 게 5.2%거든요, 올해. 네. 근데 여기에 절반도 못 미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로듐 그룹에 따르면 이제 IMF는 중국 정부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실제 상황을 반영을 못 한다. 2.5% 이상 성장을 설명할 근거를 뭐 찾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어차피 성장률 데이터 뭐 2.5%든 5%든 중국 정부가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네. 뭐 실제 팩트보다는 당연히 높은 수치를 발표를 할 거라서 크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만약에 실제 5%로 발표했다고 하더라도 로딩 그룹의 의견처럼 2%도 안 나오고 막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 영향을 우리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의 수출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거고 그런 타격에서 그런 의미에서는 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의 이 실제 발표되는 수치를 떠나서 실제적인 상황도 얼마나 안 좋아지는지도 좀 의미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중국 소비주들 참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 보이고 있고, 그리고 1월부터 7월까지 외국인의 대중국 직접 투자도 전년 대비 한 1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부동산 침체가 좀 이어지면은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도 조금 좋지 않은 모습 보여지면서 특히 이제 주변국, 특히 동남아 쪽도 이쪽이 이제 관광 산업도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제 시장이 많이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많이 2019년 대비 한 뭐 100몇 %의 관광객들이 나갈 것으로 소비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처음 이틀간 보니 그만큼 안 되더라 해서 중국 시장 많이 빠졌었거든요. 아무래도 뭐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데 소비가 충분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뭔가 좀 돌긴 도는데 굉장히 느리게 돌고 있어요. 예. 그렇죠. 자산 가격이 빠지면 소비할 마음이 안 생기지. 돈이 조금 있어도 마음이 싹 사라지잖아요. 네, 마음이 사라지지. 네. 네. 오늘 라면 먹을까 싶어. 나는 그쵸. 저녁으로. 뭐 무슨 뭐 이런 좋은 거 다 필요 없고 아주 소박하게 나물 반찬에 밥이나 한 그릇 먹고 끝내든가. 집에 있는 걸로 간단히 먹는 그렇지. 걸로. 네. 지금 뭐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지금 한 달 만에. 네. 그렇죠. 네.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도 시장도 같이 만약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좀 하락할 때 시장보다 조금 덜 빠지도록 좀 방어를 하는데 좀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 이후에는 당연히 또 언젠가는 반등 구간이 또 크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반등할 때 빠르고 떨어질 때 늦으면 되죠. 네, 뭐 다 먹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건 어렵고요. 네. 그건 안 되는 일이고 덜 빠지고 많이 먹고 요거를 반복하면 계좌는 늘어나긴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최근 한 달의 하락 구간만 보면은 너무 속상한 건 사실이지만 네. 그 전에 상승기에 사실 시장보다는 조금 잘하는 모습 보였고 그리고 최근에 떨어질 때는 방어하는데 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상승기에 또 그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면 네. 또 연초부터 돌아보면 또 많은 수익이 좀 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현금 보유 비중을 잘 조절하시는 것도 일반 투자자분들한테는 좋은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그 주식 비중이 줄어들었으니까 현금을 쓰셔야 되는 거고요. 5대5 전략이면. 그다음에 이제 뭐 주식이 올라오면 오히려 현금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이런 방법. 코난 뭐지? 이름이 누구였지? 세난도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네,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클로드 세난. 네, 굉장히 유효한 방법이니까 그런 방법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금요일이죠. 네, 네, 벌써 이렇게 빠르게 또 주말이 다가왔네요. 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